현재 그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치매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 네. 105만 명 정도 이제 됩니다. 네. 이게 이제 2030년 되면 이제 한 200만 명으로 넘어간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치매 전 단계인 그 경계선, 아니, 경도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 경도인지 장애가 65세 이상 성인, 65세 이상 성인의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10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경도인지 장애예요. 근데 이 경도인지 장애가 3년 지나면 치매로 올 확률이 한 7, 80%가 됩니다. 거의 65세가 넘어가면 1000만 명 중에 105만 명은 치매고 400만 명은 경도인지 장애인데 더 놀라운 사건은 나의 뇌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몰라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지능화라고 있습니다. 학생은 19살 밑으로 이제 한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경계선 지능화가 몇 명이냐면 70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제가 뇌 관련 질환을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벌써 1000만 명이 훅 넘어가 버려요. 이 옆엔 또 자살률이 1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4, 50명 자살하는 사회적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한번 가볼게요. 학원. 우리 아이 무엇이 문제인가? 주의 산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집중력이 약하다, 끈기가 없다, 머리가 미련하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게임만 한다. 적응하지 못한다. 장애가 있다. 공부하기 싫어한다. 책 싫어한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뇌의 문제라고 거의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좋은 선생님 만나면 된다. 좋은 학원에 다니면 된다. 명문학교, 뭐 좋은 친구, 그냥 잘 먹이면 된다. 과외시키면 된다. 돈만 쫙 쓰면 된다. 무조건 시킨다.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는 부모님도 생기게 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네. 근데 결국은 보시면 결국 뭐 스카이,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다 보지 않습니까? 네. 처방을 외부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뇌는 건강하세요? 그러면은 또 질문. 뇌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36.5도잖아요. 혈압은 뭐 120, 8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뇌는 그쵸?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뇌 관리라는 게 뭘까? 여러분 네일 아트 있잖아요. 네일 아트. 손톱 관리 하시잖아요. 예, 골목마다 있습니다. 60만 원 체크하고 가서 뭐 그다음에 피부 관리도 하시죠. 그죠? 세수하시고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선크림, 뭐 비비크림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뇌 관리는 그쵸? 아, 그런 게 있었나? 예,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뇌를 늙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이 다 이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뇌는 늙습니까? 아니면 늙지 않습니까? 늙는데 이 책들은 왜 늙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네,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뇌는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뇌.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늙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뇌 스스로 치유한다. 스스로 뇌는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뇌 스스로 치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70대 뇌를 20대의 뇌로 만들 수 있을까? 지적장애의 뇌를 정사로 만들 수 있을까? 네.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예요.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요 뇌파 훈련. 이 뇌파 훈련이 뉴로 피드백입니다. 뉴로가 신경을 자꾸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자꾸 좋은 뇌파가 나오면 자꾸 좋은 뇌파를 알려줘요. 그럼 뇌는 스스로 그 좋은 뇌파를 계속 만들어요.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은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저기 해봤죠. 영국 택시 기사들한테 예전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영국 런던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되려면은 거의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하기 전에 뇌를 찍고 4년, 5년 뒤에 뇌를 딱 측정했더니 해마 길이가 2cm 커진 거예요. 자꾸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하니까 해마 길이가 나이가 40, 50세의 성인, 노화되는 뇌임에도 불구하고 해마가 커진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파라톡스를 발견하고 이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박병훈 박사님을 만나고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서울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예요. 1991년도부터 이제 서울대 의공학과 생기면서 학과장을 계속 하시고 이제 정년퇴임 하시고 저희 파라톡스랑 이 일을 하세요. 그다음 오른쪽은 가톨릭 의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의대하고 국책과제를 쭉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용자 의도 인지형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국책과제를 합니다. 서울대, 한대, 카이스트하고 저희하고 해요. 파라톡스하고 사용자 의도를 인지해버리는 거예요. 뇌파로. 그래서 뇌를 딱 측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 커피 마시고 싶다면 커피 마시고 싶다는 신호를 로봇에게 딱 전해주면은 로봇이 커피를 딱 갖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놔요.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사지 마비된 분이 뇌파로 움직이는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내가 왼발, 오른발 움직이겠다 하면은 이제 걸어 다니게 되는. 또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여기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언어로 쫙 나오게 돼요. 그거를 2018년도에 끝냈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 뭐 치료라든가 어떤 감정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은 IQ를 끌어올리는 일,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2022년, 23년, 24년에 저희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까지 인증을 받아버렸어요. 민간이 아니고 뭐 기업이 아닌 식약처에서 진단, 치료기로 2023년에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본 것이 어디냐면 법무부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아시죠? 사고친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대전에서 이 소년원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전부 정서 안정이 되고 분노 조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대한민국 범죄율을 완전히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법무부 산하 소년원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도소에 다 들어가서 정말 침착하고 안정되고 그다음에 내가 새로운 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뇌과학 분야인데요. 두 가지 분야입니다. 뇌과학은 두 개예요. 하나는 측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측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진단했으면 치료를 해야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기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능. 구조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두엽 다 있죠? 그쵸? 측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두정엽도 있어요. 그러면 전두엽, 판단, 분석, 조절 이런 능력을 한번 평가해 측정해보고 측두엽에서는 소리 듣는 거, 그다음에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아, 이 사람, 이 아이가 약청인지 난청인지 귀머거리인지 그다음에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측정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다시 뇌 기능을 정상으로. 그래서 측정하고 뇌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뇌과학입니다. 네. 측정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뇌를 측정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RI, 펫, CT,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전부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몇 번 정해져 있습니다. MRI는 어떤 자석 밑에다가 여러분을 완전 눕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 우리 혈액이 70% 되는 이 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휙 돌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면은 뭐 어지럽거나 구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게 되면은 물 드시라고 하죠. 그다음 CT는 뇌에다가 X선을 쏴버리는 거예요. 펫은 방사능 물질을 넣어가지고 세포를 파괴시키고요. 스펙도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 아주 몸에 해롭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 왼쪽 보시면은 해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1번은 병아리, 2번은 코끼리. 여기서 15개 중에서 10개 못 맞추면은 치매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4번은 뭡니까? 네. 6번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정설모. 네.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치매 걸리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심센터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현실에 가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등급 판정을 받아요. 국가에 돈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어딥니까? 하면은 여기가 어디더라?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하면 아, 춥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문제가 좀 주관적이고 또 문제의 구조 한계가 있고 어르신들은 문제 풀다가 또 주무세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 이거예요. 뇌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시간은 2분 20초. 아무리 길어도 5분이에요. 네. 5분 측정하게 되면은 뇌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 뇌파를 5분 측정했을 때 치매 진단 정확도가 97%. 네, 이거를 SCI 논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측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5분 측정하면 공단에서 8만 원, 10만 원을 줍니다. 네. 이 뇌파 측정을 왜 해야 하냐면 여러분 5분 만에 이 아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좌뇌고요. 밑에 있는 것이 우뇌입니다. 근데 좌뇌, 우뇌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좌측은 빨간 게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측은 평평합니다. 그럼 이게 우울증이에요. 한 번 할 수 있죠. 뭐 묻고 대답하고 설문지 쓰고 하는 것보다 바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상태의 아이를 훈련시켜서 2달 정도 훈련하게 되면 이렇게 자운의 균형을 딱 맞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싹 바뀌게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나 이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뇌파는 몇 개일까요? 우울증 뇌파는 한 개. 예.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뭐 흑인이든 인종과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ADHD 뇌파는 몇 개일까요? 한 개. 네. 조울증 뇌파도 한 개. 발달장애 뇌파도 한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ADHD 뇌파를 알고 싶다. 그러면 ADHD 뇌파를 아이를 5분 측정하면 그게 ADHD 뇌파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00만 명을 측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ADHD는 이런 뇌파구나. 간질은 이런 뇌파구나를 알게 된 거죠. 가장 위에 있는 뇌파가 IQ 150입니다. 아주 파랗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뇌파가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차이점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붉은 기둥이 위에는 없고 중간에는 두 개가 딱 떠 있습니다. 예, 붉은 기둥은 잠잘 때 나오거나 몸을 움직일 때 나온 뇌파예요. 그러니까 IQ 한 150 이런 아이들은 그냥 듣는 대로 암기가 돼버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런 애들이 이런 뇌파입니다. 근데 가장 밑에 있는 애들 보세요. 그럼 어떤 뇌파입니까? 눈은 뜨고 있으나 예, 아예 그냥 내가 자고 있는 상태나 아니면은 그냥 움직이는 상태, 돌아다니고 다리 떨고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학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뇌를 바꾸는 게 필요할까요? 뇌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아이의 뇌를 중간으로 만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애가 눈빛이 뚜렷해지고 말투도 바뀌어요. 그래서 방학 때 선생님이 못 알아보고 너 입안 아니니까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다음 중간에 있는 아이를 가장 상위권을 올리는데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년이나 2년만 딱 훈련시키면은 누구나 IQ 150 돼요. 누구나. 네. 이거를 중국에서는 아예 국가 사업으로 정해서 시진핑 주석이 애들 다 훈련시켜라 하고 있죠. 근데 국내는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5살 때는 6Hz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0살 때는 8Hz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살부터는 9Hz가 나와야 돼요. 근데 10살 때 8Hz가 나와야 하는데 측정해 보니까 10살 때 6Hz예요. 그럼 느리죠? 그러면 지적장애, 발달장애. 쉽죠? 근데 10살 때 8Hz 나와야 하는데 9Hz 나와. 그러면은 영재. 1초에 1개의 정보를 더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분이면 60개. 그렇죠? 10분이면 600개의 정보를 어떤 아이는 처리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를 딱 보면은 이 아이가 우울증인지 영재인지 바보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계속 바뀌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이따가 원하시는 분은 제가 측정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 뇌 나이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지. 세 번째는 인지 능력은 어떤지. 네 번째는 치매인지. 다섯 번째는 우울증, 조울증, 불안인지. 여섯 번째 분노 조절, 강박증. 일곱 번째 스트레스. 여덟 번째 ADD, ADHD 자폐. 그 다음에 좌우 연결 잘 돼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측에서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인데 좌측은 언어 영역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이 나면 바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생각은 드는데 그거 뭐더라? 야, 그거 있었잖아. 그거, 거시기. 예.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파가 측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해요. 가장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법.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약물. 네, 그냥 쉰다는 게 뇌 스스로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쵸? 아프다가 아파서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 뇌 뚜껑을 여는 거죠. 그거 말고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뇌를 치료하는 방법. 약물 아니면 수술. 그 다음에 자기장을 머리에다 쏴주는 게 있습니다. TMS라고 그래요. TMS. 자기장을 자꾸 여기다 쏴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발작, 조울증, 청력 손실.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소아 청소는 못하게 해놨어요. 이걸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안 하시게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거 부작용 심하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MC 스퀘어 혹시 아시나요? 그게 어떻게 끝났습니까? 발작, 간질. 근데 왜 발작 간질일까요? 일방적인 자극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를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고 똑같은 자극을 주면은 똑같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다르듯이 뇌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뇌는 개인 맞춤형이 아니면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이 약만 드시면은 치매 안 걸린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전기 자극이 있어요. TDCS라고 해서 직류 자극이라고.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발작, 뭐 간질 이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물, 수술, TMS, TDCS는 바라보는 인식이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뇌파 훈련, 뉴로피드백은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것도 들어갔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이 뉴로피드백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이고 두 번째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게임하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네 번째,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 기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어떤 분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예, 약사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네, 뇌 구조인데 처음 태어났을 때 왼쪽에 뇌고요.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이제 1년 된 뇌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검게 점이 찍혀 있는 게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줄 길게 나와 있는 게 신경망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 1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 세포가 많아져요? 신경망이 많아져요? 신경망이 많아진 걸 보게 될 겁니다. 세포도 중요하지만 신경망이 더 중요해요. 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ADD, ADHD 한번 볼게요. 상행주의적 선, 여러분 주의가 뭐죠? 주의, 집중할 때, 주의 집중할 때 주의는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예, 주의력, 선택 능력. 근데 상행주의적 선택이라고 해서 시각, 청각, 촉각이 아예 안 들어와요.
뇌가 발달이 덜 돼서 뇌가 자고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ADHD예요. 근데 시각, 청각, 촉각은 들어왔는데 뇌에서 기존에 있던 정보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멍해요. 그러니까 이걸 ADD.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적은 맨날 40점, 50점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ADD예요. 여기도 전부 뇌 신경망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자살하는 사람들 이 뇌를 봤는데 왼쪽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가 우울증 환자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자살하려는 우울증 환자인데 이 차이점이 왜 자살하냐 봤는데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신경망이 끊어지거나 얇아지면은 자살하게 돼요. 왜? 전두엽이 조절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변연계는 흥분 충동이에요. 그러면 전두엽에서 이런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변연계 쪽으로 보내서 변연계를 잠재워야 하는데 신경망이 얇아지니까 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가질 않아요. 이래서 그냥 흥분하면은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인다든가 그냥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경망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 신경망을 강화시켜주는 게 바로 뉴로피드백입니다. 뉴로피드백 효과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경망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소아학회 한 8만 명 정도가 되죠. 전 세계 그 아이들 치료법의 거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ADHD 질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권고사항이 뉴로피드백이에요. 뉴로피드백하고 약물을 먹이라는 것은 세 번째. 약물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꾸로예요. 그냥 약을 한 주먹으로 먹여버려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뭐예요? 자요. 그냥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나면 또 돌아다니죠. 근데 왜 얘들이 왜 돌아다니냐면 뇌가 자고 있어요. 세타파가 잠자는 뇌파인데 그게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극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해보니까 3개월이면 다 사라져요. 약물 필요 없이. 근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 소아학회에서 아예 뉴로피드백을 해라. 권고사항, 레벨 서포트 1이에요. 베스트 서포트. 근데 한국은 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제약회사와 의사분들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잡혀가겠죠. 네.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자폐, ADD, ADHD 이런 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줘서 좀 알려줘야 돼요.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미팅 시간 3분에서 5분이에요. 약 드시고 계시죠? 요즘 어떠세요? 아, 문제 없습니까? 예, 한 6개월 한번 더 드셔보시죠. 다음, 어떠세요, 요즘? 괜찮아? 아, 예. 다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병원도 경영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의료기를 만들어서 병원에 300군데를 넣어봤는데 저희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오면은 30분, 1시간 막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근데 약은 바로 5분이에요. 그럼 병원 경영상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진단만 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뉴로피드백 사업은 민간에서 해야만 사례가 나오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치매 환자를 해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해봤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30분씩, 네, 주 3일 30분씩 20회 정도 하니까 뇌 시냅스 연결망 강화와 함께 MRI에서 해백질과 백질의 부피 증가, 그러니까 전두엽 이쪽 부분이 좀 커지면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환자 모두 17점에서 23점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7점 정도면은 혼자서 못 다니세요. 근데 이분이 2달 정도 되면은 혼자서 걸어와서 훈련을 받을 정도가 됩니다. 뇌파 조절 기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로하고 측정하면 내 버스가 정확하게 나와요. 5분이면은 5분표가 나와줘야 돼.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히 내려가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게 현재 너의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훈련하게 되면 내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태를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내가 계속 자기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이 넥스레이션부터 텐트에서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 아직 미국에는 그 기술을 쓰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치료법과의 차이점은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면서 꼭 필요한 뇌파는 계속 끌어올리고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는 계속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지. 그냥 모든 뇌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자극을 주면은 뭐 발달이 될 거다? 그것은 저희는 엉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개인 뇌에 맞추어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심한 ADHD 이런 아이들이에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착석이 안 돼요, 일단. 그냥 와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뭐 갖다 주면 이거 집어 던져버려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앉아있질 못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이걸 훈련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고 그냥 데리고 가요. 안 되겠다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순간 결국 뇌에다가 약물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잘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나오는데 평생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너 그거 한다. 안 돼.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만 들었지 잘했다 잘했다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3주만 훈련할 때마다 잘했어. 칭찬해주고 칭찬 계속 해주잖아요. 딱 3주만 되면 2주에 3주 되면 아이들이 혼자 와서 앉아서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적의 2주, 기적의 3주라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전부 누구나 변함없이 다 앉아서 훈련하게 되고 두 번째 정도 되면은 중간에 이 아이가 2달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6개월 됐을 때입니다. 아예 정상으로 변해버린 거죠.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고. 아예 막 뛰어다니고 막 입 물어뜯고 하니까 뒤에 계신 분이 그냥 잡아 그냥 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2달 정도 되니까 아이가 혼자 앉아서 이제 훈련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도 인생이 바뀌고 이 아이의 집안도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수학교 갈 아이가 일반 학교로 가서 지금 반장하고 있고 지적장애 아이가 정상이 된 그래서 인터뷰한 사례인데 이거는 시간상 제가 영상을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폐 아이인데 자폐 아이가 정상이 된 사례입니다. 그것도 영상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분이에요. 네. 지팡이 짚고 부축받고 오셨던 분이 1달 반 만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예. 그다음 치매 판정 받으신 분이 다시 정상으로 된 사례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능력이 다 여러분들 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뇌를 활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뇌를 한번 제대로 써보신 적 있냐고요? 없으시죠?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장치예요. 뇌의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면은 너 뇌가 20살의 뇌가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뇌가 정상이 될 거야.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자폐부터 어르신들 치매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제 치료 쪽만 말씀드렸고 이제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양궁 선수들 있죠. 양궁 선수들이 전부 뉴로피드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상태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집중된 상태야. 그 상태에서 써야 돼. 이때 써야 돼. 계속 알려주면 이 선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써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집중이라는 게 저희를 한 번도 몰라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집중된 상태인가?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어요. 그죠? 그냥 집중하다가 하면 눈을 부릅뜨게 눈에 힘을 주고 그냥 딱 그런 정도? 근데 그 원하는 상태의 뇌파를 이때가 어떤 상태의 뇌파를 계속 알려만 주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상태로 갑니다. 마치 강아지들 밥 줄 때마다 종을 땡땡 2번 쳐주면 한 일주일 되면 걔가 어떻게 됩니까? 종소리 듣고 침까지 흘리면서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 양궁이 인도한테 졌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그래서 보시면 한국 양궁 밀어내고 인도 금메달 싹쓸이. 이럴 수가 한국 양궁 인도에게 대패했다. 인도 양궁 선수들이 누르하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대역죄인이죠.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력, 집중력 이거 끌어올리는데 골프 선수, 사격 선수들, 양궁, 그다음에 컬링 선수들이 저희 걸 하고 있고요. 8월 달에는 경북 의성에서 그 아시아 컬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 이름이 파낙독스레이입니다. 네, 전국이 아마 알려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세 가지 결정적 시기,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방법, 창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노벨 생리의학상 그 로렌츠라는 분인데 73년도에 모든 동물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걸로 이제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태어났을 때 1시간부터 엄마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뒤부터 잘 이렇게 해주면은 오리는 저게 내 엄마구나를 인식하게 되는데 5시간 지나서 해보니까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 결정적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고양이는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그러면 사람도 그런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적 시기에 어떠한 교육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적 시기가 언제냐면 밑에는 2달, 4달, 6달, 8달, 10달, 12달, 2년, 4년, 6년, 8년, 10년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감각, 운동, 피질입니다. 감각, 운동 피질이 제일 먼저 생기게 돼서 언제 끝나냐면 2살 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스포츠 선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박 기계 해야 돼요. 계속 안아줘야 돼요. 박박 기계 해줘야 얘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막 뛰어가려고 하고. 근데 계속 안아주고 그냥 휠체어는 아니고 유모차에다가 해서 앉으면 얘가 이제 나중에는 운동 못하고 제가 왜 몸치기일까?
전부 이제 너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정역 측두엽이 10살, 전두엽이 16살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격치는 보통 두정역 측두엽 4살 때부터 한 6살, 또 7살, 이때가 결정적 시기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젤라 유치원에서 유치원생 60명을 내훈련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30명, 거의 반이 영재 판정을 받고요. 이게 국무대에서 한 1년 정도 계속 훈련시켰는데 60명 전원 영재 판정을 받게 됩니다. 2017년도에 장순옥 박사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은 뇌가 유전자에 정해진 대로 만들어지기 딱딱하고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뇌 가소성을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뉴로피드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 유치원 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가 그 아이의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 잘하는 방법.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인데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학습의 정석은 존재하는 정보들 간의 연결성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고 우리 뇌 안의 모든 정보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강화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다 해서 시냅스와 시냅스, 신경망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훈련 코스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뉴로피드백, 수험생 코스, 집중력 향상, 시험 불안 해소, 수면 조절, 단기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직관력 향상. 그래서 건양대 의대 합격 이렇게 돼 있고 이화여대도 주의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슬럼프 극복, 실행력 향상, 단기 기억력. 네.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루에 30분. 유치원 아이들은 하루에 15분.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에 20분. 했을 때 2달 정도 되면 전부 IQ가 20이 다 올라갑니다. 네. 해보십시오. 하루에 15분. 2달만. 그 뇌파를 특정하게 되면 이제 왼쪽 보시면 여러분 휴식, 주의, 집중력이 나오죠. 그렇죠?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이유가 딱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아이는 왼쪽 뇌를 갖고 있는 아이는 공부를 왜 못합니까? 뇌가 휴식 점수가 짧죠. 그러니까 뇌가 피곤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떤 훈련을 시켜야 돼요? 뇌를 휴식 훈련,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훈련을 하게 되면 오른쪽 뇌처럼 휴식, 주의, 집중력이 30, 30, 28 똑같아져요. 그래서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를 딱 측정하게 되면 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IQ 향상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습니다. 세계 4위 IQ 190이죠. 이분이 TV에 나와서 IQ를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엠백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하시게 되면 여러분 IQ 150 다 돼요. 네, 천기누설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떠한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억력으로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을 엠백, D2 이런 영재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아이들한테 적용시켜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자원이 인재밖에 없습니다. 머리밖에 없습니다. 특히 옆에 14억 중국 있고 밑에 한 1억 5천 일본 있고 옆에 또 미국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인도가 있는데 전부 정보가 다 연결된 정보가 공개된 세상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저는 두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뇌밖에.
그래서 세계 최강 분해 강국이 되어야만 앞으로 중국한테 지지 않고 일본한테 밀리지 않고 인도한테 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뭐 석유도 없고, 그렇죠? 뭐 자원도 없고 그랬을 때,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저희가 나이가 한 7, 80대면 우리 아이들이 한 3, 40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노인 부양비로 낼 돈들이 노인 부양비로 낼 돈이 자기 월급의 70%입니다. 1,000만 원 벌면 700만 원을 노인 부양비로 내야 돼요. 그럼 그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나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민 가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한 명이, 예,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BTS 같은 한 명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또 자기 치매는 자기가 해야 돼요.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나왔으니까 자기 노인들 문제는 노인들이 이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Q 향상 사례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이틀에 15분입니다. 이틀에 15분. 이틀에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도 괜찮습니다. 15분씩만 훈련시키면은 2달 뒤, 3달 뒤에 IQ 검사나 어떤 뇌 검사를 하시면 전부 다 IQ가 10 이상, 어떤 아이는 20 이상 다 올라갔을 거라. 네. 도쿄대학 뇌과학부에서 했던 사례고요. 고려대 그 다음에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창의력입니다. 네. 창의력을 보는 곳이 어디냐면 좌우의 연결입니다. 왼쪽에 있는 뇌가 정상, 오른쪽에 있는 뇌가 비정상입니다. 뇌 균형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좌우 연결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우측으로 쏠려 있죠. 그러면 우측 뇌로만 기능한다는 내용이에요. 우측이 감정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파악하고, 아, 나 싫어. 쟤는 왜 저런 일만 하지? 그러니까 분석이나 판단,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계속 감정으로 처리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좌우 연결이 왼쪽은 상관, 일관성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나는데 단어가 안 떠올라. 말이 안 나와. 네. 이게 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1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비정상적인 뇌를 정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다 정상이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정상이시죠? 이따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뇌 검사 해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이제 정상이 되면은 두 번째, 인지 능력을 이제 최대한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되면 이제 영재 뇌가 다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진을 찍어서 뇌에다가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읽는 속도가 그냥 이렇게 3배, 5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 4,200개를 한 6개월 만에 암기시켜버리는 프로그램입니다. 4,200개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영어 단어예요. 모국어처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특히 6살, 7살 때의 이 시야 확장력이 저희랑 다릅니다. 그래서 요 나이 때 이 속도 훈련 시키면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냥 다음 책 네,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네, 중국은 현재 저희 걸로 10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재 프로그램은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적용 사례, 경북대학교에서 놀라운 결과, 믿을 수가 없었다. 참가자 30명 전원 IQ 12승 상승했다. 경북대학교에서 했고요. 한의유치원, 뭐 천안 젤라유치원에서 이렇게 사례를 만들었고, 서울에서 정의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누리교육을 한다. 이제 유치원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집중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육학자 3명이 하버드 대학생 수백 명을 3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5가지 공통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최고의 인재가 되었나? 5가지가 첫 번째가 예, 감정 관리, 두 번째가 효율성,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방해 요소 제거, 5번째가 뉴로 피드백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전부 뉴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인간의 최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즉 피크 퍼포먼스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재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부정적 현재의 자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임원, 뭐 운동선수, 연주가, 연예인 등과 같이 업무 수행 능력을 최고로 유지, 향상시키는 경우에 효과적이고 이런 특정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 능력을 최고조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다